엔스로픽에서 저희가 생각한 방식은 오늘의 모델을 위해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의 모델을 위해 만듭니다. 이건 사실 램 기반으로 만드는 창업자들에게 아직도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모델이 오늘 아직 잘 못하는 그 경계가 어디인지 생각해보세요. 곧 잘하게 될 테니까요. 클로드 코드 전체가 그냥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계속 반복해서 다시 작성된 겁니다. 6개월 전에 있던 클로드 코드의 코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시도하고 사용자에게 주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배우고 그러다 좋은 아이디어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고요. 혹시 마음 한편에 6개월 후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프롬프트할 필요가 없을 거란 생각도 하시나요? 모델이 알아서 파악할 만큼 좋아질 거란? 한 달이면 될 수도 있어요. 한 달 후면 플랜 모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이트콘의 또 다른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게스트가 있는데요. 클로드 코드의 창시자 엔지니어 보리스 천이입니다. 보리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주 동안 잠을 못 자게 만든 것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클로드 코드에 완전히 중독됐는데요. 로켓 부스터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 몇 달째 계속됐나요? 11월 말쯤에 제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클로드 코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건지 아직 몰랐을 때요. 뭔가를 발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 잠을 못 잤습니다. 네. 그게 3개월 내내였어요. 2024년 9월이었습니다. 네. 3개월 연속이었어요. 단 하루도 휴가를 안 갔어요. 주말 내내 일했고요. 매일 밤 일했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이건 뭔가 될 것 같다. 아직 유용한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실제로 코딩을 아직 못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뭔가요? 아직도 터미널을 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터미널은 시작점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끝점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실제로 유용하다는 건데 처음에는 코드를 제대로 못 짰거든요. 2월에도 가했을 때 제 코드의 한 10% 정도만 작성했을 겁니다. 코드 작성에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대부분의 코드는 직접 손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베팅이 성공했고 우리가 잘하게 될 거라 생각했던 것에서 진짜 잘하게 됐다는 게요.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으니까요. 저희가 생각한 방식은 오늘의 모델을 위해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6개월 후의 모델을 위해 만듭니다. 그리고 이건 램으로 만드는 창업자들에게 여전히 제 조언인데요. 모델이 현재 잘 못하는 그 경계가 어디인지 생각해보세요. 곧 잘하게 될 거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처음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뭔가 번뜩이는 게 있었나요? 머릿속 첫 번째 버전은 어떤 거였나요? 재밌는 게요. 너무 우연히 이렇게 발전한 거였습니다. 엔스로픽에서 오랫동안 코딩에 베팅해왔고 안전한 AGI로 가는 길은 코딩을 통해서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항상 이런 아이디어였고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모델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도구 사용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엔스로픽에서 처음 합류한 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엔스로픽 랩스 팀이었고 3가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클로드 코드, MCP, 그리고 데스크톱 앱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엮이는지 볼 수 있죠? 우리가 만든 특정 제품은 아무도 클라이를 만들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코딩 제품을 만들 때가 된 것 같다는 건 알았는데 모델이 준비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이 능력을 활용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엄청난 제품 오버행이 느껴집니다. 아무도 아직 이걸 안 만들었으니까 더 미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킹을 시작했고 좋아 코딩 제품을 만든다. 먼저 뭘 해야 하지? API 사용법을 이해해야 했는데 그때까지 엔스로픽 API를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AI를 사용하는 작은 터미널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작은 챗 앱이었어요. 그때 AI 앱을 생각해보면 비개발자 대부분이 쓰는 건 그냥 챗 앱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터미널에서 돌아가는 거였고요. 답변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도구 사용 기능이 나왔는데 그냥 써보고 싶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멋지긴 한데 실제로 유용할까? 아마 아닐걸. 그냥 해보자 했어요. 터미널로 만든 건 그냥 가장 빨리 뭔가 돌릴 수 있는 방법이어서 내 UI를 안 만들어도 됐으니까요. 그때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때 아이디들, 커서나 윈드서프가 뜨고 있었죠. 이걸 플러그인으로 만들거나 완전한 IDE로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나 제한이 많았나요? 압박은 없었어요. 왜냐면 뭘 만들고 싶은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팀이 그냥 탐색 모드였어요. 코딩 분야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건 막연히 알았지만 뭘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고 아무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걸 알아내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게 배시 도구를 줬습니다. 그걸 준 건 말 그대로 우리 문서의 예제였기 때문이에요. 예제를 그냥 가져왔는데 파이썬으로 되어 있었어요. 타입스크립트로 포팅했는데 제가 그렇게 작성했으니까요. 모델이 배시로 뭘 할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파일 읽어보라고 했더니 캣으로 파일을 읽었어요. 꽤 멋졌습니다.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음악 듣고 있어? 라고 했더니 애플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제 맥에서 음악 플레이어의 곡을 찾았습니다. 세상에. 이때가 소네트 3.5였습니다. 모델이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AI를 느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모델은 그냥 도구를 쓰고 싶어 한다. 원하는 게 그것뿐이다. 정말 흥미롭네요. 클로드 코드가 이렇게 우아하고 심플한 폼팩터에서 잘 작동한다는 게 꽤 역발상적이에요. 터미널은 정말 오랫동안 있어왔고 좋은 디자인. 제약 조건으로 작용해서 흥미로운 개발자 경험을 많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일하는 느낌이 안 듭니다. 개발자로서 그냥 재밌어요. 파일이 어디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거의 우연히 생긴 거예요. 네, 우연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터미널이 뜨기 시작한 이유를 기억하는데요. 솔직히 이걸 만든 지 한 이틀 후에 팀의 도구 푸딩용으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유용해 보이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사람들에게 줘서 어떻게 쓰는지 보는 겁니다. 다음날 출근했더니 맞은편에 앉은 엔지니어 로버트가 클로드 코드를 컴퓨터에 깔아놓고 코딩하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이건 아직 안 됐는데. 그냥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지만 네, 그 폼팩터에서 이미 유용했습니다. 클로드 코드를 외부에 출시하기 위한 런치 리뷰를 했을 때 기억나는데 2024년 11월이나 12월쯤이었어요. 다리오가 물었어요. 내부 사용 차트가 거의 수직이네. 대유 차트가 수직이라고. 엔지니어들한테 강제로 쓰게 하는 거야? 왜 의무화하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올렸더니 서로 입소문을 낸 거예요. 솔직히 우연이었어요. 크라이로 시작한 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기 때문이고 그냥 거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2024년에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쓰고 있었나요? 이미 코드 배포에 쓰고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었나요? 모델이 아직 코딩을 잘 못할 때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Git 자동화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Git 명령어 대부분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클로드 코드가 너무 오래 해줬으니까요. 네, 배시 명령어 자동화가 아주 초기 사용 사례였고 쿠버네티스 운영 같은 것도요. 코딩에도 쓰고 있었어요. 초기 징후가 있었습니다. 쿠버네티스 운영 같은 것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코딩에 쓰고 있었어요. 초기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용 사례는 사실 유닛 테스트 작성이었던 것 같아요. 위험이 좀 낮으니까요. 모델이 아직 잘 못했지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한 가지는 사람들이 마크다운 파일을 직접 작성하고 모델에게 그 마크다운 파일을 읽게 하는 거였어요. 클라우드 MD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에게 제품에서 가장 큰 원칙은 아마 잠재 수요일 겁니다. 이 제품의 모든 부분이 초기 크라 이후 잠재 수요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클라우드 MD가 그 예시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데 모델을 위해 만들고 그 위에 스캐폴딩을 구축해서 성능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도메인에 따라 10에서 20%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다음 모델이 나오면 그 이득이 본질적으로 사라집니다. 스캐폴딩을 만들어서 약간의 성능 향상을 얻고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다음 모델을 기다리면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MD와 스캐폴딩이 그 예시이고 저희가 크라이에 머문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 6개월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UI를 만들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델이 너무 빠르게 개선되고 있었으니까요. 아까 클라우드 MD를 비교해보자고 했는데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신 것은 실제로 아주 짧다는 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거의 반대인데요. 왜 그런 건가요? 클라우드 MD에 뭐가 들어있나요? 오기 전에 확인해봤는데 클라우드 MD는 두 줄뿐입니다. 첫 번째 줄은 피해를 올릴 때마다 자동 머지를 활성화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승인하면 바로 머지 되도록요. 그래야 코딩하면서 코드 리뷰 때문에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요. 두 번째는 PR을 올릴 때마다 내부팀 스탬프 채널에 올리라는 겁니다. 누군가 스탬프를 찍어서 제가 블로킹 안 당하게요. 나머지 모든 지시사항은 코드베이스에 체크인된 클라우드 MD에 있고
팀 전체가 일주일에 여러 번 기여합니다. 자주 누군가의 PR을 보면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실수를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냥 PR에서 클로드를 태그합니다. 이걸 클라우드 MD에 추가해. 이렇게 하라고요. 일주일에 여러 번 이렇게 합니다. 클라우드 MD를 압축해야 하나요? 저는 확실히 클라우드 MD가 수천 토큰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지점에 도달했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클라우드 MD는 사실 꽤 짧아요. 몇천 토큰 정도일 겁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제 추천은 클라우드 MD를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과도하게 엔지니어링 하려 하는데 실제로 능력은 모델마다 바뀝니다. 원하는 건 모델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만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MD를 삭제하고 나서 모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틀린 일을 하겠죠. 그때 조금씩 다시 추가하는 겁니다. 아마 모델이 새로워질 때마다 추가해야 할 게 점점 줄어든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솔직히 저는 스스로를 꽤 평범한 엔지니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도구를 많이 안 씁니다. 빔도 안 써요. 더 단순하니까요. 잠깐, 진짜요. 터미널에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완전 터미널 디하드, 빔 전용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매스 코드 쓰는 사람들은 저리 가라 하는. 팀에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아담 울프 같은 경우. 그는 팀에 있는데 죽어도 빔을 놓지 않겠다는 사람이에요. 네, 팀에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많고 이건 제가 일찍 배운 것 중 하나인데 모든 엔지니어가 개발 도구를 다르게 쓰고 싶어 합니다. 다른 도구를 좋아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하나의 도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클로드 코드가 잘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맞는 제품이 뭘까?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쓰려면 빔을 알 필요도 없고 트먹스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스세치하는 법을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도구를 열면 안내해줍니다. 다 알아서 해줘요. 터미널이 얼마나 장황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하세요? 가끔 컨트롤 O 눌러서 확인해야 하잖아요. 내부적으로 자전거 창고 논쟁 같은 게 있나요? 길이에 대해서 모든 사용자가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런 결정은 어떻게 내리시나요? 당신 의견은 어떤가요? 지금 너무 장황한가요? 저는 장황한 게 좋아요. 가끔 완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걸 보면서 빠르게 읽을 수 있거든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스케이프 누르고 멈추면 버그가 퍼지는 걸 바로 막을 수 있어요. 그건 보통 제가 플랜 모드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렇죠. 이건 저희가 꽤 자주 바꾸는 부분입니다. 6개월 전쯤에 내부적으로 배시 출력을 없애고 요약만 하려고 했었어요. 이 긴 배시 명령어들 사실 신경 안 쓰니까요. 하루 만에 모든 사람이 반발했습니다. 배시 출력을 보고 싶다고요? git 출력 같은 건 안 유용할 수도 있지만 쿠버네티스 작업 같은 걸 실행하면 실제로 보고 싶거든요. 최근에 파일 읽기와 파일 검색을 숨겼습니다. 예전에 푸MD를 읽는다고 표시하던 대신에 파일 1개 읽음, 패턴 1개 검색함으로 표시됩니다. 이건 6개월 전에는 출시 못했을 겁니다. 모델이 준비가 안 됐었으니까요. 잘못된 걸 읽는 경우가 꽤 자주 있었거든요. 사용자가 거기서 지켜보면서 잡아내고 디버깅해야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거의 매번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 봅니다. 도구를 너무 많이 쓰니까 요약하는 게 실제로 훨씬 낫습니다. 출시했는데 한 달간 도구 푸딩했고 기터브 사람들은 안 좋아했어요. 큰 이슈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니요 세부사항을 보고 싶다고요. 정말 좋은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세한 모드를 추가했습니다. /config에서 활성화할 수 있고 파일 출력을 다 보고 싶으면 계속 볼 수 있어요. 이슈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안 좋아했어요. 이것도 멋진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고 실제로 어떻게 쓰고 싶어 하는지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개선해서 정말 좋게 만들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버그 수정을 얼마나 즐기는지 놀랍습니다. 좋은 로깅만 있으면 되고 이 특정 객체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하기만 하면 로그를 검색해서 다 알아냅니다. 프로덕션 터널을 만들면 프로덕션 DB도 확인해줍니다. 미쳤어요. 버그 수정이 곧 센트리 복사해서 마크다운 붙여넣기가 될 거예요. 곧바로 MCP로 될 겁니다. 자동 버그 수정과 테스트 생성 같은 거죠. 스타트업 팩토리라고 하던가요? 그렇죠. 코드를 리뷰하는 대신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죠. 저는 구식이라 장황한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고 있네. 근데 저건 이렇게 해줘. 맞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하파가 있어요.
진짜 사람이 코드를 봐야 하는 건 나쁜 거라는. 흥미롭죠. 댄 시퍼가 이걸 많이 말하는데 모델이 실수할 때마다 클라우디, MD에 넣거나 스케일 같은 데 넣어서 재사용 가능하게 하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고민하는 메타 포인트가 있어요. 에이전트가 이것저것 할 수 있다지만 실제로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건 모델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가끔 새로운 사람이 팀에 합류하면 저보다 클로드 코드를 더 많이 쓰기도 해요. 계속 놀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 릭이 있었는데 디버깅 하려고 했어요. 참고로 제러드 수마르가 메모리 릭을 전부 잡는 십자군 원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해요. 제러드가 팀에 오기 전에는 제가 해야 했는데 메모리 릭이 있었어요. 힙 덤프를 뜨고 데브툴즈에서 열어서 프로파일을 보고 있었죠. 코드를 살펴보면서 이걸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팀의 다른 엔지니어 크리스가 그냥 클로드 코드에게 물었어요. 메모리 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실행해볼래? 그래서 알아내보라고 했더니요. 클로드 코드가 힙덤프를 떴습니다. 힙덤프를 분석하기 위한 작은 도구를 스스로 작성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빨리 릭을 찾았습니다. 이건 계속 다시 배워야 하는 건데 제 뇌가 아직 가끔 6개월 전에 멈춰있거든요. 기술 창업자들이 최신 모델 릴리스에서 정말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이 오래 일한 엔지니어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 같네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더 나아지나요? 초심자 마인드셋이랄까, 겸손함 같은 거요. 엔지니어라는 직업 자체가 강한 의견을 갖도록 배워온 것 같아요. 시니어 엔지니어들은 이것 때문에 보상받고요. 전 직장 대기업에서 아키텍트 같은 유형의 엔지니어를 채용할 때 경험 많고 의견이 강한 사람을 찾았는데 실은 이런 것들 많은 게 이제 더 이상 관련이 없고 모델이 좋아지면서 의견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큰 역량은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기본 원리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팀에 채용할 때 그걸 어떻게 파악하세요? 가끔 틀렸던 예를 물어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전통적인 행동 면접 질문들, 코딩 질문도 아닌 것들이 꽤 유용한데 사람들이 실수를 돌이켜볼 수 있는지,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배웠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시니어한 사람들 중에 특히 그런 유형이 있는데 창업자들은 사실 이걸 꽤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절대 실수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절반 정도는 틀립니다. 제 아이디어의 절반은 별로이고 그냥 시도해봐야 해요. 뭔가를 시도하고 사용자에게 주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배우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고요. 이건 예전에 창업자에게 매우 중요했던 역량인데 지금은 모든 엔지니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로드 코드 트랜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채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에이전트와 작업하는 트랜스크립트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테스트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나 모든 기능을 코딩하는 트랜스크립트를 업로드할 수 있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로그를 보는지 안 보는지, 에이전트가 삐끗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에이전트가 탈선하면 교정할 수 있나요? 플랜 모델 쓰나요? 플랜 모델 쓸 때 테스트가 있는지 확인하나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나요? 시스템을 이해하나요? 거기에 내재된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NBA 2K 같은 비디오 게임에서 나오는 스파이더웹 그래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슈팅이 좋고 수비가 좋고 이런 거요. 누군가의 클로드 코드 스킬 레벨을 스파이더웹 그래프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스킬들은 뭐가 될까요? 시스템, 테스팅, 사용자 행동 같은 거겠죠. 디자인 부분도 있어야 하고, 제품 감각, 자동화 능력도요. 클로드 MD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모든 계획에 대해 과잉 설계인지, 부족한 설계인지, 완벽한 설계인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건 저희도 알아내려고 하는 건데, 팀에서 가장 효과적인 엔지니어를 보면 본질적으로 두 유형이 있어요. 매우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극단적인 전문가들이에요. 제러드가 좋은 예시이고 번팀도 좋은 예시입니다. 초전문가죠. 개발 도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요.
반대편에는 초제너럴리스트가 있고 팀의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제품과 인프라, 제품과 디자인, 제품과 사용자 리서치, 제품과 비즈니스를 넘나드는. 저는 이상한 걸 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 과거에는 이런 게 경고 신호였죠. 이 사람들이 유용한 걸 만들 수 있나? 하는. 네, 리트머스 테스트죠. 하지만 요즘은 예를 들어 팀의 엔지니어 데이지가 다른 팀에 있다가 우리 팀으로 왔는데 제가 데이지를 원한 이유는 합리화고 몇 주 만에 클로드 코드에 PR을 올렸거든요. PR은 클로드 코드에 새 기능을 추가하는 거였는데 기능을 그냥 추가하는 대신에 먼저 클로드 코드에 임의의 도구를 테스트하고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도구를 주는 PR을 올렸어요. 그 PR을 올린 다음 직접 구현하는 대신 클로드가 자체 도구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런 틀을 깨는 사고가 정말 흥미로운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는 클로드 에이전트 SDK를 사용해서 개발의 거의 모든 부분을 자동화합니다. 코드 리뷰, 보안 리뷰를 자동화하고 모든 이슈에 라벨을 달고 프로덕션으로 배포합니다. 거의 모든 걸 해줍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지만 렐렘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새로운 역량인 셈이죠. 재밌는 게 여러 창업자들과 오피스 아워를 하면서 본 건데 비전이 있는 창업자가 있잖아요. 만들고 싶은 제품의 크리스탈 팰리스를 머릿속에 구축한.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용자가 누군지, 뭘 느끼는지, 뭘 원하는지. 그런 다음 클로드 코드에 앉으면 쉰배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창업자가 가진 제품의 플라토닉 이상향의 크리스탈 메모리 팰리스가 없으니까 5배 정도밖에 못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보통 핵심 디자이너 같은 사람이 있고 그냥 머릿속에서 뽑아내려고 하죠. 그런 팀의 본질이 뭐예요? 그게 안정적인 구성 같아요. 비전가가 이제 풀려났는데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저 혼자이고 먹고 자야 하고 일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저희가 방금 클로드 팀즈를 출시했고 이게 방법이에요. 하지만 직접 방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꽤 쉽습니다. 클로드 팀즈의 비전은 뭔가요? 그냥 협업이에요. 사람들이 탐구하는 에이전트 토폴로지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있거든요. 에이전트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나? 비상관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하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러 에이전트가 소의 컨텍스트나 이런 컨텍스트로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컨텍스트 윈도우를 가는 겁니다. 문제에 더 많은 컨텍스트를 투입하면 그건 테스트 타임 컴퓨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더 많은 능력을 얻습니다. 그 위에 올바른 토폴로지가 있으면 에이전트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통신하고 배치되면 더 큰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팀즈가 그런 아이디어 중 하나이고 곧 나옵니다. 아이디어는 조금 더 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작동한 첫 번째 큰 예시가 플러그인 기능이었는데 주말 동안 수험이 전부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냥 돌아갔어요. 사람 개입 없이요. 플러그인은 나왔을 때 거의 그 형태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세팅했나요? 원하는 결과를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알아서 하게 놔둔 건가요? 네. 팀의 한 엔지니어가 클로드에게 스펙을 주고 아사나 보드를 쓰라고 했더니 클로드가 아사나의 티켓을 잔뜩 만들고 에이전트들을 생성했고 에이전트들이 작업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클로드가 지시를 내리고 다 알아서 했어요. 더 큰 스펙의 컨텍스트 없이 독립적인 에이전트들이요. 맞습니다. 요즘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떻게 시작되는지 생각해보면 데이터를 안 뽑아봤지만 아마 대부분의 에이전트가 오늘날 서브 에이전트 형태로 클로드에 의해 프롬프트되는 것 같아요. 서브 에이전트는 그냥 재규적인 클로드 코드예요. 코드에서 그게 전부이고 저희는 마마 클로드라고 부릅니다. 그게 다예요. 아마 대부분의 에이전트가 이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제 클로드 인사이트가 디버깅할 때 이걸 더 하라고 했어요. 디버깅에 시간을 많이 쓰는데 여러 서브 에이전트를 띄워서 병렬로 디버깅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크라우디, MD에 추가했어요. 다음에 버그 수정할 때 하나는 로그를 보고 하나는 코드 경로를 보라고요. 그게 필연적으로 보여요.
무섭고 이상한 버그는 플랜 모드에서 수정하려 해요. 그러면 에이전트들을 사용해서 전부 검색하는 것 같거든요. 인라인으로 하면 이 하나의 작업만 하겠다는 식이 되는데 넓게 검색하는 대신에요. 저도 항상 하는 건데 테스트가 좀 어려워 보이면 작업 난이도에 따라 서브 에이전트 수를 조정합니다. 정말 어려우면 서브 에이전트 3개나 5개, 심지어 10개를 쓰라고 해서 병렬로 리서치하게 합니다. 궁금한데 왜 그걸 클라우드 MD에 안 넣으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클라우드 MD가 뭔가요? 단축키예요. 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 클라우드 MD에 넣지만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프롬프트 하면 됩니다. 혹시 6개월 후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프롬프트 안 해도 될 거란 생각도 하시나요? 모델이 알아서 파악할 만큼? 한 달이면 될 수도 있어요. 한 달 후면 플랜 모드가 필요 없다고요. 세상에. 플랜 모드는 아마 수명이 제한적일 겁니다. 흥미롭네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알파 정보네요. 플랜 모드 없는 세상은 어떤 건가요? 프롬프트 레벨에서 설명하면 그냥 하는 건가요? 원샷으로? 네, 이걸 실험하기 시작했는데 클로드 코드가 이제 스스로 플랜 모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경험을 정말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이 플랜 모드에 진입했을 시점과 같은 시점에 진입하도록요. 사실 플랜 모드에 큰 비밀은 없어요. 프롬프트에 한 문장을 추가한 게 전부예요. 코딩하지 마세요는. 그게 다입니다. 실제로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요. 내 클로드 코드의 기능 개발이 YC에서 말하는 사용자와 대화와 매우 일치한 것 같네요. 마스터 플랜이 있어서 기능을 구현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전부였어요. 플랜 모드는 사용자들이 클로드한테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되 아직 코드는 짜지 말라고 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버전이 있었어요. 가끔은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거였고, 가끔은 매우 정교한 스펙을 클로드에게 작성시키는 거였는데, 공통점은 아직 코딩 없이 뭔가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일요일 밤 10시에 GitHub 이슈를 보고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 내부 슬랙 피드백 채널을 보고 있었는데 30분 만에 이걸 작성하고 그날 밤 배포했어요. 월요일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게 플랜 모드였어요. 플랜 모드가 필요 없다는 건 모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아이디어를 곰곰이 생각하고 정확히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야 하는 건 여전히 필요하고 그걸 어딘가에서 해야 하잖아요. 모델 능력이 증가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는데요. 6개월 전에는 계획이 불충분했어요. 클로드에게 계획을 세우게 하지만 플랜 모드에서도 여전히 거기 앉아서 지켜봐야 했어요. 탈선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제 세션의 80%는 플랜 모드에서 시작합니다. 플랜 모드 수명이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헤비 플랜 모드 유저예요. 아마 세션의 80%를 플랜 모드로 시작하고 클로드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터미널 탭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게 하고 탭이 닫혀면 데스크톱 앱을 열어서 코드 탭에서 또 탭을 잔뜩 열어요. 다 80% 정도 플랜 모드로 시작합니다. 계획이 좋아지면 가끔 약간의 주고받기가 있지만 클로드에게 실행시킵니다. 요즘 오퍼스 4.5에서 발견한 건데 4.6에서 정말 좋아졌어요. 계획이 좋으면 그냥 궤도를 유지하고 거의 매번 정확하게 해냅니다. 예전에는 계획 전으로 지켜봐야 했는데 이제는 계획 전에만 그래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지켜볼 필요도 없는 거겠죠. 프롬프트만 주면 클로드가 알아서 할 겁니다. 다음 단계는 클로드가 사용자와 직접 대화하는 거네요. 네, 당신을 완전히 건너뛰는 거죠. 재밌는 게 이게 사실 저희 현재 상황이에요. 저희 클로드들이 서로 대화하고 슬랙에서 사용자들과도 대화해요.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꽤 자주요. 제 클로드가 가끔 트윗도 합니다. 진짜요? 근데 사실 삭제해요. 좀 촌스러운 느낌이다. 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뭘 트윗하고 싶어 하는데요? 가끔 누구한테 하는 건데 제가 항상 백그라운드에서 코드를 돌리거든요. 코드가 그걸 정말 좋아해요. 브라우저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재밌네요. 정말 흔한 패턴은 클로드에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코드 베이스를 살펴봅니다. 깃플레임에서 어떤 엔지니어가 뭔가를 건드린 걸 보면 슬랙에서 그 엔지니어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명확한 질문을 하고 답을 받으면 계속 진행합니다.
창업자들에게 미래를 위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조언이 있으신가요? 모든 게 정말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원칙이 유지되고 뭐가 변할까요? 꽤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전보다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시 하나가 잠재 수요입니다. 천 번은 말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제품에서 가장 큰 아이디어입니다. 아무도 이해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 첫 스타트업 몇 개에서는 확실히 이해 못했어요. 아이디어는 사람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것만 합니다. 새로운 걸 하게 만들 수 없어요. 사람들이 하려는 것을 더 쉽게 만들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미 뭔가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걸 하게 하려 하면 안 합니다. 하려는 걸 더 쉽게 만들어야 해요. 클로드가 피드백을 보고 디버그 로그를 보고 이런 제품 아이디어를 점점 잘 찾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랜보다 잠재 수요라는 건 사람들이 이 브라우저에서 클로드 생산을 열어놓고 시간 해야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플랜보다 그걸 클로드로 하시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끔 하는 건 사무실 우리층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뒤에 서서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클로드 코드를 어떻게 쓰는지 봅니다. 깃허브 이슈에서도 나오는 거고요. 터미널이 얼마나 멀리 갔고 얼마나 밀어붙여졌는지 놀랍다고 하셨는데 수험이나 멀티 에이전트 세상에서 터미널이 얼마나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위에 다른 UI가 필요할까요? 재밌는 게 1년 전에 물어봤으면 터미널 수명이 3개월이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라고 했을 텐데요. 실험하는 걸 볼 수 있죠. 클로드 코드가 터미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웹에도 있고 데스크톱 앱 코드 탭에 3개에서 6개월 정도 됐고요. iOS와 안드로이드 앱 코드 탭에도 있고 슬랙에도, 깃허브에도, 매스 코드 확장에도, 제프레인즈 확장에도 있어요. 항상 다양한 폼팩터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의 수명에 대해 제가 틀려왔으니까 아마 예측할 적임자는 아닐 겁니다. 개발 도구 창업자에게 조언은요? 오늘 개발 도구 회사를 만드는 사람에게요. 엔지니어와 사람을 위해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클로드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에이전트를 위해 만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프레이밍 하겠습니다. 모델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쉽게 만들지 알아내세요. 제가 클로드 코드를 해킹하기 시작했을 때 깨달은 게 이것은 그냥 도구를 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면 하지 말아야 할 방법은 상자에 넣고 여기 API가 있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해야 할 방법은 어떤 도구를 쓰고 싶어 하는지 보는 겁니다. 뭘 하려는지 보고 사용자를 위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개발 도구 스타트업을 만든다면 사용자를 위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 생각하고 모델을 적용할 때 모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생각하세요. 양쪽의 잠재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술적이고 제품적인 솔루션이 뭔지요. YC의 다음 배치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이르다는 건 없고 지원서를 작성하면 아이디어가 레벨업 됩니다. 좋아요. 영상으로 돌아가죠. 10년도 더 전에 타입스크립트를 많이 쓰셨고 책도 쓰셨죠. 타입스크립트가 멋지기 전에요. 모두가 자바스크립트에 빠져있던 2010년대 초반이죠. 네. 그런 때였어요. 타입스크립트가 제대로 된 언어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아주 이상한 언어였거든요. 자바스크립트에 타입을 넣는다는 게 많은 걸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맞는 방향이 됐고 터미널에서의 클로드 코드와 초기 타입스크립트에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타입스크립트는 정말 이상한 언어 결정을 많이 합니다. 타입 시스템을 보면 거의 모든 게 리터럴 타입이 될 수 있는데 하스켈도 이런 걸 안 해요. 너무 극단적이라서요. 조건부 타입도 있는데 다른 언어에서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아주 강타입이었죠. 네, 아주 강타입이었고 아이디어는 조 페이머와 안데르스와 초기 팀이 만들 때 큰 타입 없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베이스에 타입을 넣어야 하는데 엔지니어들의 코딩 방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거였어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에게 자바 프로그래머처럼 15개의 클래스 선수를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코드를 짤 거예요. 리플렉션을 쓰고 뮤테이션을 쓰고 전통적으로 타입을 넣기 매우 어려운 기능들을 쓸 거예요. 강한 함수형 프로그래머에게는 매우 안전하지 않은 타입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코딩 방식을 바꾸는 대신에 그 위에 타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학계에서조차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순전히 사람들을 관찰하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머들이 어떻게 코드를 짜고 싶어 하는지 보는 실무에서 나온 거예요. 클로드 코드에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유닉스 유틸리티처럼 쓸 수 있고 파이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엄격하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는 그냥 우리가 원했던 도구입니다. 저는 저를 위한 도구를 만들고 팀이 팀을 위한 도구를 만들고 엔스로픽 직원들을 위해 사용자를 위해 만들면 정말 유용해지는 거예요. 원칙적이고 학문적인 게 아닌데 결과가 증명합니다. (15년) 후를 보면 하스켈 코드베이스는 많지 않지만 타입스크립트는 엄청나게 많죠. 더 실용적이니까요? 흥미롭네요. 타입스크립트가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멋진 건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 같은데 터미널이 사실 가장 아름다운 터미널 앱 중 하나이고 리액트 터미널로 작성됐다는 거예요.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을 한동안 했었거든요. 저는 일종의 하이브리드예요. 디자인도 하고 사용자 리서치도 하고 코드도 짜고 다 합니다. 저희는 이런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너럴리스트를 사랑해요. 저한테는 터미널용으로 만드는데 빔을 잘 못 쓰는 사람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만들지 생각했어요. 기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YC에서 많이 말하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만들어라. 제품이 유용하지만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좋지 않아요. 둘 다 해야 합니다. 터미널을 위한 디자인은 솔직히 어려웠어요. 80x100 글자 정도이고요. 256색, 폰트 크기 하나, 마우스 인터랙션 없고, 못하는 게 많고 어려운 트레이드오프가 많아요. 사실 터미널에서 마우스 인터랙션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클릭도 가능하고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클로드 코드에서 안 해봤는데? 클로드 코드에는 안 넣었어요. 몇 번 프로토타입 했는데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스크롤링을 가상화해야 하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서요. 터미널의 동작 방식이 듀얼이 없어요. 엔티 이스케이프 코드 같은 게 있고 1960년대부터 유기적으로 발전한 스펙이에요. BBS 같은 느낌이에요. BBS 도어 게임 같은. 세상에. 최고의 칭찬이에요. 발견하는 느낌이어야 해요. 레드 드래곤의 군주 같은. 대단해요. 터미널을 위한 UX 원칙을 스스로 발견해야 했어요. 이런 거 아무도 안 쓰거든요. 80에서 90년대, 2000년대의 큰 터미널 앱들을 보면 느컷시드를 쓰고 창이 여러 개 있고 현대 기준으로 좀 촌스러워 보여요. 너무 무겁고 복잡하고. 그래서 많은 걸 새로 만들어야 했어요. 예를 들어 터미널 스피너 같은 거. 그냥 스피너 단어들이 아마 50번에서 100번 정도 반복됐을 거예요. 그중 80%는 배포 안 했고요. 해봤는데 느낌이 안 좋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클로드 코드의 놀라운 점 중 하나가 이거예요. 프로토타입을 쓰고 연달아 20개를 만들어보고 만드는 걸 배포하면 전체가 몇 시간이면 됩니다. 예전에는 오리가미나 프레이머 같은 걸 써서 프로토타입 3개를 만드는데 2주가 걸렸을 거예요. 훨씬 오래 걸렸죠. 이 새로운 걸 발견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정답이 뭔지 모르지만 너무 빠르게 반복할 수 있어서 그게 정말 쉽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즐겁게 쓰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보리스, 개발자들을 위한 다른 조언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계속 끊었죠. 좀 이상한 두 가지 조언인데 모델을 위해 만드는 것에 관한 거예요. 첫째는 올해 모델이 아니라 6개월 후의 모델을 위해 만드는 겁니다. 이상하죠? 제품이 작동 안 하면 피드백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많은 작업을 해서 현재 제품의 피드백을 찾지만 다음 모델을 위해 만드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 거예요. 새 모델이 몇 달마다 나오니까요. 모델을 써보고 능력의 경계를 느끼고 6개월 후 모델을 위해 만드세요. 두 번째는 클로드 코드 팀이 앉는 곳에 피터 레슨의 액자가 벽에 걸려 있어요. 리치 서튼의 글인데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핵심은 더 범용적인 모델이 항상 더 특화된 모델을 이긴다는 거예요. 많은 따름 정리가 있지만 본질은 모델에 반대로 베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클로드 코드에 기능을 넣어서 제품으로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저희는 이걸 스캐폴딩이라고 부릅니다. 모델 자체가 아닌 모든 코드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몇 달만 기다리면 모델이 그냥 그걸 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지금 엔지니어링 작업으로 능력을 조금 확장할 수 있지만 기다리면 다음 모델이 합니다. 스캐폴딩이 뭐든 그냥 기술 부채라고 생각하세요. 클로드 코드의 코드를 얼마나 자주 다시 작성하세요? 6개월마다. 모델이 좋아져서 필요 없어진 스캐폴딩을 삭제한 적 있나요? 엄청 많이요. 클로드 코드 전체가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계속 반복해서 다시 작성됐습니다. 몇 주마다 도구를 빼고 몇 주마다 새 도구를 추가해요. 6개월 전에 있던 클로드 코드의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 다시 작성됩니다. 현재 클로드 코드 코드베이스의 80%가 몇 달 안 된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네, 확실히. 그보다 짧을 수도 있어요. 네, 몇 달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코드의 수명 주기가 이렇군요. 또 하나의 알파 정보네요. 유통기한이 몇 달일 것으로 예상하는 내 최고의 창업자들에게요. 스티브 예거의 엔스로픽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글 보셨어요? 거기에 엔스로픽 엔지니어 한 명이 현재 구글 전성기의 구글 엔지니어보다 1000배 더 생산적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정말 미친 숫자예요. (1000배라니요) 3년 전에 10배 엔지니어를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성기 구글 엔지니어 위에 1000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네, 내부적으로 기술 직원들 전원이 매일 클로드 코드를 씁니다. 비기술 직원들도 영업팀 절반이 클로드 코드를 쓰고요. 코워크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사용하기 좀 더 쉽고 부인이 있어서 좀 더 안전하니까요. 통계를 뽑아봤는데 작년에 팀 규모가 2배가 됐지만 엔지니어 한 명당 생산성이 70% 증가했어요. 측정 방식은 가장 단순하고 멍청한 지표인 풀리퀘스트입니다. 하지만 커밋 수나 커밋 수명 같은 것과 교차 검증도 합니다. 클로드 코드가 나온 이후로 엔스로픽의 엔지니어 한 명당 생산성이 150% 증가했어요. 세상에. 미친 거예요. 전 직장에서 저는 메타의 코드 품질을 담당했었거든요. 모든 제품의 모든 코드베이스의 품질을 담당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등이요. 팀이 했던 일 중 하나가 생산성 향상이었는데 그때 2% 생산성 향상을 본 게 수백 명이 1년 동안 작업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100%는 정말 전혀 없는, 완전히 전혀 없는 겁니다. 엔스로픽에 오게 된 계기가 뭔가요? 개발자로서 어디든 갈 수 있으셨잖아요. 여기다 하고 결정한 순간이 있었나요? 저는 일본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해커 뉴스를 열어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AI 소식만 올라오더라고요. 초기 제품들을 써보기 시작했는데 처음 몇 번 써보고 그냥 숨이 멎었어요. 촌스러운 표현이지만 실제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개발자로서 이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아주 초기 제품들을 쓰면서요. 클로드 2 시절이었나 그런 때요. 그래서 연구소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뭐가 돌아가는지 보기 시작했어요. 엔스로픽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벤 만을 만났는데 바로 마음을 사로잡혔어요. 나머지 팀을 만나면서도 완전히 매료됐고 두 가지 측면에서요. 하나는 연구소로 운영된다는 점이에요. 제품은 아주 작았고 정말 중요한 건 안전한 모델을 만드는 것뿐이었어요. 모델에 아주 가까이 있고 개발에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품이 아니라 모델이 가장 중요한 거죠. 수년간 제품을 만들어 온 후에 정말 공감됐어요. 두 번째는 미션 드리븐이라는 점이에요. 저는 SF 소설 많이 하거든요. 책장이 SF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 알아요.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면 완전히 미친 거예요. 최악의 경우 정말 나빠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정말 이해하고 내재화한 곳에 있고 싶었어요. 엔스로픽에서 구내식당이나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가 AI 안전에 관한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무엇보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고 싶었어요. 저한테 미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6개월) 전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어떤 예측을 했는지요. 다리오가 엔스로픽 코드의 90%가 클로드에 의해 작성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건 맞았습니다. 오퍼스 4.5 이후로 100%였어요. 저는 아이들을 삭제했습니다.
한 줄의 코드도 직접 편집하지 않아요. 100% 클로드 코드와 오퍼스입니다. 매일 PR을 20개씩 올립니다. 엔스로픽 전체로 보면 팀에 따라 70에서 90% 정도입니다. 많은 팀이 100%이고 많은 개인도 100%예요. 5월에 클로드 코드를 가했을 때 더 이상 아이디 없이도 코딩할 수 있다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완전히 미친 소리였어요. 청중이 놀랐어요. 그때는 그런 말이 웃겼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지수함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엔스로픽의 DNA에 깊이 박혀있는 거죠. 창업자 3명이 스케일링 법칙 논문의 공동 저자였고 이걸 아주 일찍 봤거든요. 지수함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 일이고 네, 일어났습니다. 지수함수를 계속 따라가면 코딩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코딩은 실질적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될 겁니다. 도메인에 관계없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직함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빌더나 제품 관리자가 될 거고 직함은 남겠지만 하는 일이 코딩만은 아닐 겁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스펙을 쓰고 사용자와 대화하게 될 겁니다. 저희 팀에서 지금 보기 시작하는 것처럼 엔지니어들이 매우 제너리스트이고 PM도, 디자이너도, EM도, 제목 담당자도 코딩하는 팀의 모든 팀이 코딩합니다. 이걸 어디서나 보게 될 겁니다. 이게 트렌드를 계속하면 하한선이에요. 상한선은 훨씬 무섭다고 생각해요. SL사에 도달하는 거죠. 엔스로픽에서 이런 안전 레벨을 얘기하는데 현재 모델이 있는 곳이에요. SL사는 모델이 재기적으로 자기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일어나면 모델을 릴리스하기 전에 많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건 사람들이 모델을 사용해서 바이러스를 설계하거나 제로데이를 설계하는 등의 제한적 오용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 정말 적극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클로드 코드를 어떻게 쓰는지 보는 게 정말 흥분되고 겸손해지는 경험이었어요. 멋진 걸 만들고 싶었는데 정말 유용해져서 놀랍고 신났습니다. 트위터나 외부에서 본 인상은 모든 사람이 연말 휴가를 갔다가 클로드 코드를 발견하고 그 이후로 미친 듯이 쓰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도 그랬나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다가 돌아와서 무슨 일이지? 했나요? 사실 12월 내내 여행하면서 코딩 휴가를 갔어요. 여행 다니면서 매일 코딩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 트위터도 시작했는데 예전에 스레드를 만들 때 이래서 스레드 유저였거든요. 사람들이 있는 다른 플랫폼을 살펴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가 오퍼스 4.5를 발견한 순간이었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클로드 코드가 여러 달 동안 이 지수적 성장세를 타고 있었거든요. 더 가팔라졌을 뿐이에요. 그게 저희가 본 겁니다. 지금 클로드 코드를 보면 머피리에서 스타트업의 70%가 클로드에서 모델로 선택한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세미 어널리시스에서 모든 공개 커밋의 4%가 클로드 코드로 만들어진다는 통계고요. 전 세계에서 작성되는 모든 코드이요. 가장 큰 기업부터 가장 작은 스타트업까지 모든 회사가 클로드 코드를 씁니다. 퍼서비어런스, 화성 탐사선의 경로를 계획했어요. 이게 저한테 가장 멋진 거예요. 포스터까지 만들었어요. 티미와 나사가 이걸 쓰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네, 겸손해지는 거죠. 하지만 아직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클로드 코드와 코워크의 관계는 뭔가요? 코워크가 클로드 코드의 포크인가요? 클로드 코드가 클로드 코드를 보고 비기술자를 위한 새 스펙을 만들라고 해서 며칠 동안 돌아간 건가요? 기원이 뭐고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 잠재 수요를 5번째 쓰는 것 같은데요. 트위터를 보니까 토마토 식물 모니터링에 클로드 코드를 쓰는 사람이 있었고 손상된 하드 드라이브에서 결혼 사진을 복구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금융에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엔스로픽 내부를 보면
모든 디자이너가 쓰고 재무팀 전원이 쓰고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팀 전체가 코딩이 아닌 용도로 쓰고 있어요. 터미널에 설치하려고 온갖 번거로움을 겪고 있었어요. 한동안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걸 알고 있어서 여러 아이디어를 실험했는데 뜬 건 데스크톱 앱의 GUI에 클로드 코드 래퍼를 넣은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내부적으로 클로드 코드입니다. 같은 에이전트예요. 펠릭스와 팀이. 펠릭스는 초기 일렉트론 기여자였거든요. 그 스택을 잘 아니까 여러 아이디어를 해킹했고 10일 정도 만에 만들었어요. 100% 클로드 코드로 작성됐고 출시할 준비가 된 느낌이었어요. 비기술 사용자를 위해 만들어야 할 게 많았어요. 기술 대상과는 좀 다릅니다. 모든 코드가 가상머신에서 돌아가고 삭제 보호 같은 게 많고요. 권한 프롬프팅과 사용자를 위한 가드레일이 많습니다. 네, 솔직히 꽤 명확했어요. 보리스. 3주 동안 잠을 빼앗긴 대신에 크리에이터 모드, 파운더 모드를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짜릿한 3주였어요. 11월부터 이렇게 오래 기다린 게 믿기지 않아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들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버그 보내주세요. 그러죠. 자, 가시죠. 클로드 코드와 코어크의 관계는 뭔가요? 코어크가 클로드 코드의 포크인가요? 잠재 수요라는 단어를 5번째 쓰는 것 같네요. 트위터를 보니까 클로드 코드로 토마토 식물을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손상된 하드 드라이브에서 결혼사진을 복구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었고요. 금융에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엔스로핑 내부를 보면 모든 디자이너가 쓰고 재무팀 전원이 쓰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팀 전체가 코딩이 아닌 용도로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터미널에 설치하려고 온갖 번거로움을 겪고 있었어요. 한동안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걸 알았고 여러 아이디어를 실험했는데 뜬 건 데스크톱 앱의 GUI에 클로드 코드 래퍼를 넣은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내부는 그냥 클로드 코드예요. 같은 에이전트입니다. 펠릭스와 팀이요. 펠릭스는 초기 일렉트론 기여자였어요. 그 스택을 잘 아니까 여러 아이디어를 해킹했고 10일 정도 만에 만들었어요. 100% 클로드 코드로 작성됐고 출시 준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비기술 사용자를 위해 만들어야 할 게 많았어요. 기술 대상과는 좀 다릅니다. 모든 코드가 가상머신에서 돌아가고 삭제 보호 같은 게 많아요. 권한 프롬프팅과 사용자를 위한 가드레일이 많습니다. 네, 솔직히 꽤 명확했어요. 보리스. 잠을 빼앗기게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그 대가로 크리에이터 모드, 파운더 모드를 다시 느끼게 해주셨어요. 정말 짜릿한 3주였습니다. 11월 이후로 이렇게 오래 기다린 게 믿기지 않네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들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그 보내주세요. 그러죠.